안녕하세요. 저는 빈대같이 들러붙으면서 제 자존감까지 야무지게 깎아먹던 남편 시댁과 손절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쯤 협의이혼으로 갈라서셨어요. 성격 차이 및 여러 이유로 갈등이 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 앞에선 크게 티를 내지 않으셔서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각자 일로 너무 바쁘시다 보니 두 분 사이가 엄청 좋고 돈독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은 있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집도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로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진즉에 얘기를 마치셨대요. 저희 부모님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이는 아니셨지만 인연이 이미 끝난 것처럼 좁게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건 저에겐 참 슬픈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기로 한 것만으로도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위해 나름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비록 이혼은 하셨어도 이혼 전에도 이혼 후에도 저에게만큼은 참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필요한 건 해주시려고 노력했고 정서적으로도 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걸 알거든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기숙사에 살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와 살았고 엄마 아빠도 각자 사셨어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주로 엄마 집에서 지냈지만 아빠네 집에도 종종 놀러 갔고요.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함이 크셨지만 오히려 이혼 후 두 분 다 훨씬 편안해 보이셔서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이 제 행복이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둘도 없는 부모님이고 배울 것도 많은 분들이지만 부부로서는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빠가 먼저 재혼을 하시면서 새 가정을 꾸리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 후에 재혼을 하셨고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각자의 또 다른 가정이 생기게 되었지만 저랑도 여전히 자주 만나고 여전히 저를 우선으로 잘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두 분 다 저를 위해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건 잘 알았어도 그와 별개로 저도 사람인지라 나는 결혼은 안 해야겠다는 다짐이 서기도 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 싶었지만 결국 속으로는 저도 상처가 있었나 봐요. 게다가 부모님이 이혼하고 재혼하셔서 각자의 가정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 집에 책이 잡힐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보다는 훨씬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거니까요. 부모님은 대신 저에게 물질적으로 좀 풍요하게 보탬을 해주셨는데요. 회사 취업하고 나서는 편하게 출퇴근하라며 회사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사주셨습니다. 회사하고도 가까운 데다 시설과 보안이 좋아서 인기 있는 곳이었고 저도 거기서 회사를 다니며 잘 지냈어요. 앞으로도 결혼 생각 없이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살아야겠다 싶던 와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외주를 주던 하청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였고 저하고는 일 때문에 연락도 많이 하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일 때문이지만 만나면 대화도 잘 통하고 편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묻더군요. 오늘 퇴근하시고 뭐 하냐고요. 자기랑 영화 보러 갈 생각 없느냐 하면서요. 마침 보고 싶은 영화기도 했고 저도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 남자에게 아예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성격도 좋고 자상하고 똑똑한 사람 같아서 사람 자체로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좋다고 영화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그날이 그 남자와 저와의 첫 데이트가 된 거였죠. 회사 일 말고 따로 만나서 사적인 대화를 나눠보니 참 잘 맞고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다가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툴 일도 없었고 서로 참 많이 좋아했죠. 그렇게 점차 서로가 좋아질 무렵 저는 그 남자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결혼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목적으로 만나는 거면 나는 안 되니 우리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요. 하지만 그 남자도 그런 부담 없이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결혼해달라고 강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와 그 남자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와 있으면 편하고 안정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이나 허전함이 덜해서 좋았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저에게 각자 잘해주신다 한들 일단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셨기 때문에 저는 늘 마음 한켠이 외롭고 돌아갈 집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번씩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꼭 심적으로 저에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참 마음에 안정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도 은연중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종종 했었고 저도 어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갔거든요. 그러다 그 남자가 제 눈에서 눈물 나는 일 없게 해주겠다. 저를 외롭지 않게 지켜주겠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랑만 하면서 살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도 이미 마음이 많이 바뀌었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기에 고민 끝에 프로포즈를 승낙했어요. 그렇게 서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남친네 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제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가정까지 꾸렸다는 게 싫다고 가정사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선 그런 게 탐탁지 않을 수도 있으셨겠죠. 남친은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해하며 대신 신혼집은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사실 남친 집은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따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하니 남친 부모님도 생각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만큼 남친과는 더욱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친의 말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 그다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1살 차이 연년생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신우는 졸업 후에 작은 유통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뒤로는 취업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했어요. 취업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요. 저하고 남친도 1살 차이였기에 신우와 저는 동갑내기였습니다. 신우는 저하고 잘 지내고 싶어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저한테 연락도 많이 하고 자주 보자고도 하고요. 저도 친하게 지내서 나쁠 건 없고 또 먼저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니 고마운 것도 있었어요. 신우는 따로 사회생활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친구나 지인들이 많지 않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의지한 것 같기도 해요. 툭하면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하고 사소한 연락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따로 만나게 되면 저를 앞에 두고 신세한탄도 많이 하고 투정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지내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도 불평, 불만도 많고 징징거리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면 저는 속으로 나랑 동갑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좀 어리구나.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구나 느껴질 때도 많았죠. 개인적으로 막 잘 맞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이제는 저의 가족이기도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연락도 잘 받아주고 이런저런 선물도 많이 했습니다. 신우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돈이 넉넉치 않아서 만나게 되면 밥이고 커피고 다 제가 샀고요. 같이 쇼핑을 가도 옷을 사지는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옷이나 신발을 사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마워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내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내가 참 실속 없는 호구짓을 자처했구나 싶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맘때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된 거죠.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정신도 없고 좀 더 바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신우하고의 연락이나 만남은 좀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훨씬 좋아졌고 직급도 올랐지만 그만큼 일도 훨씬 많아지고 제가 책임지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아졌거든요. 신우가 문자를 보내놔도 회사 일로 정신 없어서 저녁에 확인을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미루거나 하게 된 거죠. 저도 제 일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건데 신우는 유치하게도 그런 걸 몽땅 시부모님에게 일러 바쳤더군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연락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연락도 좀 받아주고 시간 내서 종종 보라면서 저에게 서운한 기색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30 넘은 신우를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하셨고 우쭈쭈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유치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이나 신우가 제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어머님께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신 데다 각자 가정을 꾸리신 걸 저의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보란 듯이 제 앞에서 더더욱 아가씨 챙기고 아기처럼 대하고 우리 가족, 우리 딸 잘 그러셨거든요. 게다가 대화 중에 그런 말도 잘 하시더군요. 우리 딸은 무슨 일 있으면 친정으로 오면 되지. 우리 딸은 친정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잖아 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 효주는 친정도 없는데 내가 말 실수한 건가? 내 말에 너무 상처받지는 마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상처받지 말라고 했지만 제 앞에서 일부러 더 그러신다는 느낌도 분명 있었어요. 왜냐면 시부모님이나 신우는 우리 집은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서로 사이가 좋다. 너네 집은 그래봤자 이혼가정 아니냐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다 느끼죠. 그런 부분에서라도 저한테 우월감 느끼고 싶어하고 자존심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요. 솔직히 그 속이 뻔히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 그래 나는 친정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실 테면 상처받기도 한다고요. 제 딴에는 힘들게 꺼낸 말인데 남편은 제가 너무 유난스럽게 군다고 그건 자격지심이라고 제 말을 일축하더군요. 자기 집은 이혼 가정이 아니고 부모님이 사이 좋은 건데 그런 걸로 제가 자격지심 느끼는 거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편이 되어준다고 했던 남편이 저렇게 말하니 더욱 서운하더군요. 하지만 남편 역시 은연중에 자기는 처가댁이 없지 않느냐 소리도 자주 하고 슬쩍슬쩍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결혼 생활 동안 켜켜이 상처로 쌓이기도 했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결혼을 준비한다는 말도 하고요. 저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결혼까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너무 놀랐죠. 어쨌든 축하한다고 했는데 신우가 대뜸 자기 결혼 선물로 뭘 해줄 거냐입니다.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선물도 당연히 주려고 했는데 대놓고 달라고 하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우 말론 결혼 선물도 해주고 임신 선물도 따로 해달래요. 그러면서 결혼 선물로는 침대 사주면 되고 임신 선물로는 산전 마사지 회원권을 끊어달랍니다. 저한테 뭘 달라고 할지 구체적으로 다 생각해 놨더군요. 말 안 했으면 어련히 해줬을 건데 저렇게 대놓고 달라 하니 저도 기분이 확 나쁜 겁니다.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니까요. 솔직히 신우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본인은 10,000원짜리 머그컵 하나 해준 적 없으면서 저한텐 대놓고 몇백 하는 침대를 사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어서 남편하고 얘기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당연히 해주재요. 저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해달라는 게 솔직히 황당하다. 해주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알아서 해주라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면서
갑자기 혹시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저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오더라고요. 백수의 미래 계획도 없고 혼전 임신으로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하는 신우에게 제가 무슨 자격지심을 가져야 하나요? 내가 왜 아가씨한테 자격지심이 있겠어? 그런 것도 아니면 기분 좋게 축하해주고 선물도 해줄 수 있잖아. 당신 버는 게 적은 것도 아니고 무리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태도가 기분 나쁘다고. 나한테 맡겨놨어? 뭘 당연하게 해달래. 그리고 해주고 싶으면 당신이 해주라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갑자기 자격지심 운운해? 이렇게 발끈하는 거 자체가 자격지심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아가씨한테 자격지심이 있겠냐고. 우리 좀 솔직해지자. 솔직히 좀 그런 거 있잖아. 뭘로? 자기 약간 부모님 이혼하신 걸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집은 부모님 다 사이좋고 또 내 동생도 워낙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자랐고 자기 솔직히 그런 거 좀 부러운 것도 있지 않아?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제가 부러울 게 없어서 그 나이 먹도록 부모님 용돈이나 받아가며 대책 없이 사는 신우를 부러워할까요? 그리고 자꾸 저희 부모님 이혼하신 걸 제 약점이나 열등감으로 부추기는 건 오히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말에 대고 후려치면 없던 자격지심도 생기겠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툭 하면 너는 친정이 없고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해서 부럽느냐 하시는데 허구한 날 그 소리를 듣고 있자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 제가 신우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였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 행복하게만 해주겠다 어쩌고 하더니 오히려 남편은 더 나서서 제 상처를 후벼 파고 거기에 소금까지 뿌려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도 기분 상할 때도 너무 많았고 정 떨어질 때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에 불을 붙인 일은 또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녁을 다 같이 먹자고 하셔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살다가 결혼하면서부터는 세를 놓았던 제 명의 주상복합 오피스텔이요. 실평수 23평 되는 곳이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신혼 부부들도 꽤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그 아파트를 결혼하는 신혼애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를 놔서 전세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고 신혼애가 들어가서 살게끔 하자는 거였죠. 배가 불러와서 결혼을 서둘러야 되는데 신우랑 결혼한다는 남자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 집 구하려면 대출도 너무 많이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달래요. 집주인인 저는 놔두고 자기들끼리 다 정해놨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별 말이 없는 걸 봐서 남편까지도 얘기가 다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일단 말했죠. 거기가 오피스텔이라고는 해도 위치가 좋고 주상복합이라 가격이 싸지 않아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 도리어 황당한 얼굴이 되시는 겁니다. 뭔 상관이야? 너네 집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세도 안 받고 아가씨한테 그 집에서 살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 얘 좀 봐. 그럼 너네 신우한테 전세금이라도 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내고 집을 살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신우의 남편까지 오히려 저를 황당하다는 듯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황당함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죠, 어머니. 전세도 없이 언제까지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들도 다 계약해서 들어온 건데 어떻게 내보내요? 내보내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 되지. 너네가 살겠다고 하고 내보내든가.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가 전세금 하나 없이 아가씨한테 그 집을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 얘, 너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한 가족이잖아. 그 정도도 못 해줘? 그 집 전세가 얼만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는 말이 나오나요? 그게 별거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야말로 신우 부모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맡겨놓은 거 달라는 듯이 당연하게 해달라 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그럴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분 상해하시면서 그럼 뭐 돈을 좀 받아야겠다 이거야? 한 5천만 원이면 돼? 저는 그 말이 또 황당했죠. 그 집이 전세로만 2억 5천입니다. 근데 거길 5천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시세에 엇비슷하게 맞춰서 좀 싸게 해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단체로 나한테 맡겨놨나 싶은 겁니다. 남편과 지금 사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남편이 저하고 결혼하면서 해온 건 1,500만 원 가량 일부 혼수가 전부입니다. 자기 아들을 날로 결혼시켰다고 이제는 딸까지 날로 결혼시키려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였죠. 아니 부탁도 아니고 그냥 내놓으라 이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집 식구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나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부탁을 할까 싶었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시면 되지 굳이 저보고 따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밖 마당으로 잠깐 나갔는데 저한테 하신다는 말이 세아가 내가 참다가 기분이 너무 그래서 얘기하자고 불렀다. 네? 너 우리 가족 아니냐? 가족이 뭐야?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네가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전세금이라고 해서 당장 너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너네 부모님이 그냥 너 해주신 거 아니냐고. 신우가 급하게 결혼을 해야 돼서 집이 필요한 상황이고 너는 집이 따로 하나 더 있는 상황이고 그럼 기분 좋게 들어가서 살아라. 전세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기어코 신우한테 전세금을 시세에 맞춰 아득바득 받아야겠어? 네가 하는 거 보면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시는데 그 순간 그 상황이 눈물나게 서럽더라고요. 도대체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가족이 뭔가요? 본인들은 저한테 뭘 그렇게 해줬다고 제가 가진 건 당연하게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솔직히 물질적으로는 안 해줘도 정서적으로 저에게 정말 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저도 어쩌면 생각해볼지도 모르죠. 근데 여태까지 너네 부모 이혼하지 않았느냐 약점 잡아서 일부러 제 앞에서 더 돈독한 척하고 그걸로 우월감 느낀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시나요? 아버님이야말로 저를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이런 염치 없는 부탁은 안 하셨을 것 같더군요. 저는 아버님 말에 진짜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남편의 입 바른 소리에 내가 넘어갔구나. 이 사람들한테 나는 그저 큰 하자에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호구겠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 사이에 아버님은 자꾸 저더러 어디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며 자기 말이 틀렸느냐 재촉을 하시는 겁니다. 약간 큰 소리가 나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밖으로 나왔고요. 아버님은 가족들이 나오니 일부러 더 저한테 보란 듯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보자 하니 세아가 너의 이기심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부모가 일찍 이혼을 했기로서니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님이 저한테 막말을 하시는데도 제 남편은 아버님을 말리지도 않더군요. 그냥 한숨만 쉬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의 정리가 확 된 것 같아요. 아, 이 집에 내 편은 절대 없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저 호구이자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요. 생각 정리를 마친 저는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말씀 끝나셨으면 제 입장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제 집을 그냥 신우한테 못 주느냐,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고 하시는데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자 하지만 그게 왜 서로 돕고 사는 건가요? 톡 까놓고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요구하시는 상황인데요. 물질적인 것 떠나서 일부러 제 앞에서 부모님 이혼 운운하면서 까내리는 거 제가 못 느끼는 줄 아셨나요? 그러면서 어머님 아버님 필요하실 때만 가족이에요. 어떤 가족이 일부러 약점 잡고 네 거 내놔라. 안 내놓으면 너는 이기적이다. 이혼 가정이라 그렇느냐 하냐고요. 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아가씨한테 해줄 거 없고요.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남편 놈까지 저한테 핏대 세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한테 그냥 죄송하다 하면 되지 왜 말대꾸 하느냐면서요. 와, 진짜 왜 남편이 남편인지 너무 잘 알겠더군요. 그 와중에 어머님, 아버님도 시부모한테 대드는 거 보라고 저한테 따지시고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지 말자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 제 옷이랑 가방 챙겨 나왔습니다. 밖으로 다시 나오니 어머님, 아버님이 못 베어먹고 개념 없는 짓 한다고 하시길래 대문 나서기 전에 그랬죠. 못 베어먹은 짓은 남의 약점 잡고 공격하는 게 못 베어먹은 짓이에요. 개념 없는 짓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 부리면서 남의 거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게 개념 없는 거고요. 딸도 본인 능력 쥐뿔도 없어서 이 나이까지 저러고 살면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능력 없잖아요. 그럼 결혼 안 시키면 됩니다. 남의 돈으로 생색 낼 생각 마시고요. 저는 그러고 그 집 나왔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서 바로 집으로 갈 기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 보고 무슨 일 있느냐 하셨고 자초지종 얘기했죠. 저희 엄마도 눈 뒤집히셨어요. 무시당하지 말라고 집까지 해줘서 보냈더니 그것들이 미쳤느냐고요. 엄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지신다길래 제가 말렸습니다. 나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도 지금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혼한 것 때문에 네가 그런 취급을 받느냐고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그랬죠. 보통의 집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하필 내 시댁이 쥐뿔도 없으면서 이혼 안 하고 같이 사는 게 유일한 자존심이자 자부심인 집이라서 그렇다고요. 저는 엄마한테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도 그 사이에 집에 와서는 오자마자 저한테 따지더군요. 우리 부모님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당신하고 당장 이혼하래.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혼하는 게 저한테 무슨 큰 문제라고요. 제가 벌벌 떨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나요? 저는 좋다고 이혼하자고 당장 협의이혼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바로 이혼하자고 하니 당황하더라고요. 아, 왜 그래?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될 문제인데 무슨 이혼이야? 아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왜 사과를 해? 너네 부모랑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아빠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그 집 좋은 마음으로 동생한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쥐뿔도 없이 이 좋은 집 그냥 살게 해주니까 경제관념이 없어졌나 봐. 너네 부모 나한테 뭐 맡겨놨니?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 너네 부모가 이혼하라고 했다고? 좋아,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당장 갈라서자. 너부터 이 집에서 나가. 네 물건은 내가 싹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서류 바로 정리해서 갈라서자고.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아니지. 이혼이 그렇게 쉬워? 네가 쉽게 해주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오면서 너랑 결혼을 했을 땐 사람 하나 보고 한 거야. 근데 너나 너네 가족은 나서서 나 후려치고 우리 부모님 이혼한 거 약점 삼는 거? 이제 빈정상하고 지겨워서 더는 못 살겠어. 제 말에 남편도 막 화를 내더니 좋다, 이혼하자. 누가 무서워할 줄 아느냐 하더군요. 저는 내가 이혼 서류 받아올 테니 작성이나 하라고 했죠. 저는 진짜 이혼 생각이 확고했는데 얼마 뒤 어머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이혼할 거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이혼하라 하셨다면서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어쩜 이혼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너네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꼭지가 돌더라고요. 저기요, 작작 좀 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거 갖고 왈가왈부할 거 아닙니다. 어머님은 이혼 안 하고 사는 거 그거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이신가 보네요. 예, 참 축하드리고요. 이혼하지 말고 앞으로도 잘 사세요. 근데 앞으로는 이혼 안 했다는 부심은 안 부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 아들은 이제 이혼남 될 거거든요. 유일하게 이혼 안 한 게 자랑이셨는데 아들은 이혼해서 어째요? 앞으로는 이혼 어쩌고 욕해봤자 어머님 얼굴에 침 뱉기 될 거라는 건 잘 명심하세요. 저는 그러고 전화 끊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고 각자 인생 사는 게 맞는 거지. 부심 부릴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부심 부리고 사나요? 진짜 끝까지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다 싶었죠. 게다가 저희 엄마가 말해서 저희 아빠도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고 열받아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완전 싸웠대요. 집불도 없는 집구석, 마음에는 안 차도 내 딸이 좋다 해서 보냈더니 어디 내 딸을 무시하느냐. 내 딸 본인 능력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당신들 주제에 감지덕지한 며느리인 줄 모르고 누가 누굴 무시하느냐. 당신들이 고작 그런 걸로 내 딸 무시할 것 같으면 우리는 당신 아들하고 당신 집안 더 무시할 수 있다. 못해서 가만 있었는 줄 아느냐고요. 아빠도 따지고 아버님하고 대판 싸운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아빠는 저희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고요. 아빠는 저한테도 이혼 잘 생각했다고 행여나 이혼 안 해주고 버티면 아빠한테 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대형 로펌 사서 아주 제대로 털어주겠다고 아빠만 믿으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집안 싸움까지 돼버린 꼴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나서서 싸워주니 저는 오히려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 친정 없다고 무시했지만 제가 왜 친정이 없나요? 제 일에 발벗고 나서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신데요. 꽤나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고 시댁이나 남편 쪽도 좋다 이혼하자 했었는데 뒤늦게 따져보니 자기들이 아쉬웠나 봐요. 남편도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 우리 끝까지는 가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러고 시부모님도 전화와서 자기들이 생각해보니 미안하다고 우리 그만 풀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된 것도 인연인데 이런 문제로 왜 헤어져야 되겠느냐면서요.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부모님 이혼한 것 때문에 상처가 많았는데 자기들이 못 헤아려 줬다며 앞으로 자기들이 진짜 부모처럼 잘 대해주겠다는 겁니다. 저 그 말에 실소가 터졌죠. 어머님, 뭐 착각하시나 본데 저 부모님 다 계세요. 제 부모님 멀쩡히 다 계시고 저 위에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들이세요. 저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제 부모님 다 계신데 어머님이 무슨 진짜 부모처럼 해주신다 어쩐다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부모님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든 저는 이혼할 거니까 이런 의미 없는 전화도 그만하세요. 그리고 전화도 다 차단했어요. 그 뒤로도 꽤나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과 협의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해온 물건은 싹 정리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결국 이혼 마무리 후 저 혼자서 그 집에 1년 정도 더 살다가 오피스텔 계약 끝나고는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팔고 정리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연히 전해 들은 얘기가 신우 그 남자랑 결혼하고 반년 만에 이혼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애초에 가진 것도 없고 여자도 많고 논팽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신우는 결국 애 낳고 반년도 못 돼서 이혼하고 친정 돌아와서 산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딸 둘 다 이혼한 거죠. 그렇게 저한테 이혼 안 한 부심 부리던 시부모님, 자식들 다 이혼해서 이제는 그 하나 남은 부심도 없어졌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당신들 자식들도 본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약점이 생긴 거란 걸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인간들 보란 듯이 제 인생 잘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약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제 외로움을 달래주네 어쩌네 하는 인간보다 그냥 제 자체를 바라봐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